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새벽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장담하건대 민주당발 정계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이재명은 물론 민주당에게도 날벼락 같았을 겁니다. 대개 법조인이라면 이 정도의 형이 선고되리라고 짐작했을 테인데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집단적 몽환 상태를 두고 좌파들은 흔히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하죠.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윌리엄 휠러가 군집 상태의 개미에게서 처음 발견을 한 겁니다. 냉철하지 못한 자들 혹은 집단 심리에 빠져 사물을 냉정하게 보지 못한 자들, 더 나아가 귀가 얇아서 아부와 아첨에 쉽게 무너지는 자들은 아마도 이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이재명에 대한 형이 청천벽력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 원내대표 박찬대는 이 판결을 두고 사법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자신도 16일 광화문 시위 연단에 올라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이 검찰을 정면에서 공격했습니다. 질서 유지의 최고의 보루여야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자신과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등치시킨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동가입니다. 그런 시위 현장에는 이재명을 두고 수많은 아부성, 아첨성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16일 그 수많은 발언 중에서 백미는 최민희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국회 과방위원장을 하면서 거의 매일 신문 가십거리를 제공했는데 이제 이재명이 최후를 맞이한 것 같으니 아마도 울컥했는가 봅니다. 아니면 개딸들의 스타가 되고 싶었을까요? 최민희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에 광화문에서 벌어진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이라는 집회 현장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민희는 향후 재판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하는 앵커의 질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하나만으로도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적어도 최민희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재명이 살아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다.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민이 돌파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4분 5일 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말하자면 이재명은 이제 수렁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날 수 없다. 그러면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화제에 오른 명대사를 읊었습니다. 비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아니 놀라운 말입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이 발언에 대해서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출신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 특보단장은 18일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쏘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같은 당에 있는 동료들한테 죽인다가 뭐냐. 이건 뭐 홍위병 대장인가? 슈퍼챗 받으려고 그런 것 같아. 조응천은 최민희뿐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그때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을 쫓아가는 분화방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매 순간 영향력이 가장 센 사람을 쫓아가는 분화방 같은 존재들이다. 그쯤 되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능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최민희가 당원과 함께 죽일 문제가 아닌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이미 1인 정당에서 그 1인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흔히
언론에서 일극체제라고 부르죠. 말하자면 사당화가 완성된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의 추락이 졸지에 당을 이끌 선장이 사라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지난 총선 공천 당시만 하더라도 이재명은 자신을 지켜주는 방탄조끼만 생각했지 자신의 고리로 민주당이 처할 혼란은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재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상실되어 정치판에서 퇴출이 된다면 그에게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잊혀진 전객이 될 뿐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사망 선고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앞두고 민주당은 플랜 B를 왜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이재명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바람에 민주당은 플랜 B는 전부터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없을 때를 아무도 상징하지 않은 겁니다. 이재명 1인 정당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김동연과 김경수, 김부겸을 묶어서 3K라고도 하고 또 여기에 김두관까지 넣어 4K니 하는 말이 떠돕니다. 또 문재인 정권 총리 출신인 김부겸과 이낙연, 정세균을 묶어서 3총리를 대안으로 이기기도 합니다. 3총리 3K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 6명인 그 대안은 솔직히 대안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지지자들보다 반대자가 훨씬 더 많은 까닭에 대중의 신망을 얻고 있는 일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김동연은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고 김부겸은 나이와 상관없이 너무 노장처럼 보이고 또 김경수는 결단력이 없어 보인다는 대중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최민희에게는 이 비명계의 움직임이 몹시 거슬렸는가 봅니다. 아니면 20대 총선 낙선 이후에 사면 복권 없이 자신을 오랫동안 내팽개쳐둔 친문그룹이 대부분 비명계죠. 이 친문그룹의 원한이 깊으실지도 모릅니다. 최민희는 최근 비명계 낙선자 모임 초일회가 12월 1일 김부겸을 초청해서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관계 및 국제 정세 전망이라는 특강을 계획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자 결국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움직이면 죽인다.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대표 비서실장 이해식은 1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신격화한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해식 본인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옮겼다고 핑계를 댔는데 솔직히 그 명상록을 읽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재명이 사진과 함께 이 글을 올렸을까요? 그는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승에 귀 기울임으로써 이 쾌락에 의해 들이펴지지 않고 어떤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떤 모욕에도 해에 입는 법이 없다. 이재명을 신 같은 존재로 부각을 시킨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재명 주변에서는 이재명을 무협지에나 나올 법한 만독불침이라고 부르는 우스개가 떠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칭찬이라고 썼겠죠. 만독불침. 그러다가 신성불가침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이해식의 글을 두고 이재명을 신에 빗댄 게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문은 1심 선고 후 처음 열린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재명을 변호하는 웅변대회를 방불케 한다고 썼습니다. 중앙일보 표현이었죠. 박찬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두고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사진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 최고위원회의였습니다. 사법부가 죄 없는 이재명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박찬대가 이처럼 포문을 열자 7명의 최고위원들이 뒤따라서 앞다투어 충성 경쟁을 벌였습니다.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이 눈앞에 있는 카메라와 기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던가요? 김민석은 권력의 압박에 합리성을 잃은 흑역사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한준호가 한 표현은 민주당이 쓰는 상투적 표현입니다. 검찰의 왜곡, 날조한 기소에 의존한 정치 판결이다. 정치 검찰 정치 판결 거의 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재미있는 것은 정청래가 이런 이재명을 DJ에게 긴준 것입니다. 김대중이 죄가 있어 사형을 선고받았나? 이 정청래가 쓴 표현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한 중앙일보에는 DJ 측근이었던 어느 인사가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썼습니다.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독립운동 투사와 도둑질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그러면서 당분간 이재명 대표를 호위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 시에 대선 선거비용 보증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과 맞물리는 것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169명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에게 인질로 붙잡힌 것일까? 대안 없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만든 자화상이라는 자조가 적지 않다. 자, 어쨌든 이재명의 수많은 범죄 혐의 중에서 가장 간단해 보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이재명은 수령에 빠졌습니다. 제가 MBC 뉴스 외전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형이 항소심에서 가볍게 변경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벌금형으로 바뀐다거나 그것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뀔 가능성 혹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은 끝난 것입니다. 게다가 25일 선고되는 위정교사죄는 신문과 방송에서 상세히 알려준 대로 이미 범죄의 전모인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현출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위정교사는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선진국에서는 대단히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사법방해죄는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니 위정교사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도 대다수 법조인들이 징역형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사범은 본 범죄와 법정형이 똑같습니다. 실제 다른 위정교사의 경우에 실형을 선고하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위정교사를 선고하는 합의 33부는 실형을 선고하는데 어떤 부담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담을 든 겁니다. 제가 이재명의 위정교사 형을 징역 1년 정도 실형을 예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국회의 구속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미 위정교사 범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의결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 저는 아직도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작년 9월 달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 것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정 구속을 만약에 시키게 된다면 바로 그 법정 구속에 대한 동의를 그때 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글쎄요. 다른 법조인들, 저보다 공부가 더 많이 된 분들에게 의의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어떻든 게다가 또 하나 이재명에게는 아주 넘기 힘든 산이 놓여있습니다. 바로 12월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 뒤에 펼쳐질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재명이 내심 가장 두려워하는 재판입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백인동 사건에 병합을 해줄 것을 신청한 것도 그가 이 재판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는 연관된 이화영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 9년 6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재명은 예단을 가지고 있다. 이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도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합의 11부는 이미 이화영 재판을 심리하면서 대북 송금에 대한 증거들을 거의 다 증거조사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이 대북 송금 사건은 반국가 사범입니다. 다른 범죄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화영 재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이 몸통으로 지목이 된 이재명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재명에게는 참으로 첩첩산중의 앞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에게 위정교사든 대북 송금이든 감옥의 문이 만약에 열리기만 하면 그 문은 오랫동안 닫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도
제3자 뇌물로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이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백인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다가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 사건도 제3자 뇌물입니다.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모든 범죄들이 모두 이 국가를 흔든 중범죄로서 결코 가벼운 형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은 원천적으로 정치를 한다거나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견을 말해왔습니다. 가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이 수많은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는 아주 이상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도골은 민주당이 연일 법원을 때리고 있다. 어제 인터넷판 신문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도골은 민주당이 연일 법원을 때린다.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가 선을 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는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자 이 한승진 부장판사 등 재판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법원에 대해서 엄청난 욕설이 퍼부어지면 그게 이재명이 과연 유리할까요? 신문은 조롱과 인격, 모독성 발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고 썼습니다. 제1야당이자 절대 다수의 정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걸 넘어 사법부를 모독하고 사법 부심 풍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상권 분립을 신봉하는 민주정당인가요? 아니면 우리 사법부가 민주당이 비아냥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권력 눈치를 보는 시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오늘 방송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살인이라는 말은 잘못된 판결이 명백해 보여도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김민석은 검찰이 조작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라며 아주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는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김민석은 왜 서울법대를 덜먹였을까요? 자기 자신이 보수인 이재명 대표가 중앙대학교 법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은 대선 패배한 이재명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령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이 무엇일까요? 이 과잉금지 원칙은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원칙입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쉽게 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는 걸까요? 민주당이 지금 스스로 무너지는 자멸의 길에 들어선 것 같아 몹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게 우리 정치 수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런 우리 정치판의 파행이 그동안 있었던 정관 여우 같은 불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백미는, 백미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백미는 50억 클럽 멤버인 대법관 권순일과 그리고 법조 기자라는 김만배가 벌인 바로 재판 거래입니다. 당시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던 이재명은 이 재판 거래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그 때문에 기사회생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재판 거래를 언제까지 눈 감아야 하는가요? 더 큰 지옥이 열려야만 정의를 세울 것입니까?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